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7강 나비와 철조망 나 작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나비와 철조망인데요. 왠지 분단에 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철조망 얘기가 나와서 나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이고요. 철조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이 통념이 맞을지 한번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나와 있네요. 나비 시점으로 관점으로 감상해 보자. 4번 보기를 볼까요? 여기서도 민족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작품에는 나비가 여러분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 아픈 상처를 딛고 결국 철조망을 넘어서려고 한답니다. 나비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딛고 철조망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비는 결국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비가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 이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이 결국 상처가 되겠네요. 그러면 분단과 대치의 상황이 철조망이 될 테고 이걸 넘어선다면 통일과 평화를 맞이하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드러낸다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그다음에 철조망은 분단과 대치의 상황을 상징한다. 이렇게 극복하면 결국 통일이 온다. 이런 얘기네요. 자, 저기 보이는 시푸른 강과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련이 되고 이것을 넘어야 될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쪽 하늘은 여러분 해가 지는 쪽이죠.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에 창문을 열어 지친 날개. 그러면 지금 우리 요 나비를 쌤이 그렸는데요. 나비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슴 타는 그런 거리에, 그럼 거리라고 하는 건 디스턴스 거리잖아요. 거리. 그러면 숨이 흐른다라는 거는 뭔가 애타는 간절한 소망하는 그 거리, 그러면 가려고 하는 그 거리인 것 같습니다. 모진 바람은 이제 부정적이죠. 그러면 셈이 파란색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로. 바람이 불면 나비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하기 힘들겠죠.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그럼 나비는 이 바람과 피비린내 나게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투쟁한다. 피비린내 왠지 좀 끔찍한 느낌이 들죠. 나비의 상처. 그러면 바람과 싸우는 나비의 상처.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요.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그러면 화자가 나비가 지향하려는 소망. 그럼 소망이라면 통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통일에 도달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그러면 긍정적이네요. 갈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소망. 앞으로 저 강을 건너서 또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을 넘어야 된다. 우리 거리죠. 날개는 이미 피에 젖을 대로 젖어버리고 상처투성이네요. 바람은 계속 붑니다. 목은 마르고요. 숨은 가쁘고요. 여기는 적의 땅이라고 얘기했네요. 벽이 있네요. 벽을 넘어설 겁니다. 나비는. 그리고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만 계속 납니다. 바람이 계속 부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따스한 철조망, 따스하고도 슬픈 철조망인데 따스하다는 얘기는 긍정적이고 슬프다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철조망이 슬프다는 거는 뭐 분단 때문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 따스하다는 것은 이 속에 뭐가 있다? 꽃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면서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죠. 어설픈 표시의 벽, 깃발이라는 겁니다. 깃발은 결국 이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념, 깃발, 그리고 어설픈 표시의 벽이죠. 벽.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벽을 넘어서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만 살펴보고 문제 푸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시프론 하는 건 우리 색채어가 사용되었고요.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쪽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그러면 색채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색채어가 있고 시각적이죠. 큰 눈에 창을 열어. 하늘이 창문에 눈을 열었다. 큰 눈을 열었다니까 의인법이 있죠. 말줄임표 생략법이 있고요.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타는 그 거리에 숨이 흐르고, 그다음에 모진 바람이 분다. 현재법이 있습니다. 그럼 피비린내, 자, 후각적이고요. 싸우는 나비 시각적이네요. 상처. 쌤이 나비를 조금 상처가 있게 날개 좀 떨어지게 그렸습니다. 좀 징그럽나요? 자, 그래서 여기 쌤이 그림 그려온 거 보면은 철조망이 있고요. 이 꽃밭이 있습니다. 꽃밭을 향해 통일을 향해 나비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현 계속 할게요. 마지막까지 의지라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향기는 후각적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삶을 넘으려면 몇 마일을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해 젖을 대로 졌고, 그러면 이거는 시각도 있고요, 촉각도 있고요, 반복도 있습니다. 시린 바람이 불어간다. 목이 바짝 마르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싸늘한 적지 명사 종결이네요. 싸늘하다 이러면 촉각적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명사형 종결 벽 반복이고 말줄임표 생략법이고 처음으로 나비는 무엇인가를 알리며 의인법이네요.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만 이것도 반복이고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현재법이고 반복이네요. 날면 우리 지역에 따스하고 촉각적이네요. 그럼 이거는 따스하고 슬프다 그러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역설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불완전한 문장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안길 다음에 뒤에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상징적입니다. 그죠? 숨은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벽 기여하고 불렀네요. 그 도노법. 그리고 깃발을 벽이라고 했으니까 은유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말줄임표 생략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요 3번 문제입니다. 나비 입장에서 한번 감상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강과 산은 장애물이죠. 장밋빛 무늬를 상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서쪽 하늘에 장미는 여러분 꽃이잖아요. 부정적이지 않죠. 그다음에 몇 마일을 날아야 된다. 거리를 말한다. 거리를 말한다.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않다. 그다음에 벽이 어설프다. 어설픈 벽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3, 4, 5. 4번에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처 입은 나비가 꽃밭을 향해 의지한다는 건 분단대치 상황이 끝난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다. 바람이 불고 벽에 부딪히면서도 꽃밭을 그리면서 계속 날아가는 것, 시련이 닥치도 통일에 대한 영혼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 작품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